지금 이 시간부터는 서정욱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그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웬만한 발언을 해도 이제 크게 놀랍지 않다는 그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워낙 거센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국회 예결위에서입니다. 정성호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예결위에서 공방을 벌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자제를 시켰습니다. 모습 보고 가시죠.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없다면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성호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나올 정도라고 보면은 이거 약간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뭔가 이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정성호 위원장은 이제 그 친 이재명계 비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네. 비문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문이냐 친문이냐 떠나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너무 이게 추 장관의 답변 태도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다는 건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자들 앞에서 그래서 답변을 이제 하는 저는 거죠. 정도껏 하세요. 이 말은 뭐 저는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질문이 보면 법무부 검찰국에서 쓴 특수활동비가 관계 정당하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국회의원의 질의가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차분하게 듣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면 되지. 오히려 이제 역으로 반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추미애 장관의 너무 이제 아나무인, 오만불손 이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이 저는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이래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렬 지지층 있잖아요. 이분들은 무조건 이게 정성호 위원장만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데 저는 이제 좀 균형 있게 봤으면 좋겠다. 지지층도 이래 봅니다. 네, 정성호 위원장도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마디 했더니 피곤했다. 이런 글을 올리니까 또 추미애 장관이 또 거기에 대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 또 예산 감시 활동을 조명받지 못하고 자분만 조명이 되어 유감이라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긴 글을 올렸는데 평론가님, 이 글을 올린 의도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런데 이거 제가 전문을 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정성호 의원, 정성호 예결위 위원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사실 주가 아니라요. 대검 비판하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법무부에게 주어진 특갈비 문제 해명하고 계시고 네. 결정적으로 국회가 고쳐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정성호 의원에게 사과를 하는 것 같지만 역시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 아니라 오선 의원이자 전직 당대표의 입장에서 지금의 예결위 위원장이든 다른 국회의원이든 추미애 장관이 보기엔 후배잖아요. 네. 후배들에게 마치 가르침을 내리는 듯한 SNS 글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후의 논란에서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잘 모르겠고 굳이 또 말미에 본인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다는 것도 적시를 하고 계세요. 전 이런 것들이 내가 당대표 출신이야. 일반 장관 아니야라는 걸 은연중에 지금 계속 과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국무위원이 됐으면 국회의원이 설령 비례대표 초선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대표에게 견제를 받아야 되고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곳이고요. 하지만 그 같은 관례가 유독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 국회에 나오면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저는 비문이라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참다 할 말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본인이 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넘어가면 끝났는데 나머지 말이 너무 길었다. 우리가 사과문 제대로 쓰는 법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추미애 장관의 SNS 글은 결국 정성호 의원에 대한 입장을 빙자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또 길게 했다는 점에서 다시 예결위 회의 열리거나 본회의 진행되면요. 추 장관의 태도가 바뀔까요? 저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 패널들께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국민의 대표들 국회의원 앞에서 질의가 오면은 본인의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적을 하신 거는 아마 그 자세와 태도의 문제 이랬던 것 같은데 야당은 특히 그 자세 태도뿐만 아니라 이 발언 내용 가지고도 문제를 계속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별명을 계속 지어주는 것 같아요. 부메랑, 자충수 뒀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이 쌈짓돈, 이 국회에서 이제 불거진, 이 공방 가운데서 불거진 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쓴다. 이게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실 전선을 굉장히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시키고 뭐 있죠. 그렇죠. 이렇게 특활비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 이름을 예컨대 이제 우리가 얘기한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거를 이제 처벌하는 그런 법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공격적인 이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딱히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증거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호응을 얻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의 어떤 힘이 좀 약화되는 것이고 야당의 어떤 공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당 위원장까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립무원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NS로 이렇게 위원장한테 일정인 부분 이제 사과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도 내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길을 같이 가달라. 핵심은 이겁니다. 대검의 대들보를 보고 법무부의 가시만 보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대검의 대들보를 내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도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이고 여기에 도정환 시인의 말을 이제 여기에 예. 얹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되는 길이 꽃은 없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냐면 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다.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떠한 뭐 언급을 하고 논란이 있더라도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 이 SNS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어떤 개혁을 할 때도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거세게 나오는 이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뭐 여권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독입니까 약입니까 이게? 지금으로까지는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정치하게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어야만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의 입지가 굳어질 텐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확전만 벌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는 답답한 지경이 되는 거죠. 네, 뭐 추 장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어떤 생각이 밝혀지고 또 그 이후에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니까 추 장관이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좀 보면요, 과거 이제 해외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영국 얘기를 해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공감되십니까? 전에게 공감할 수 없고요. 세 가지만 지적하면 일단은 이제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처음 문제된 게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옛날에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네. 못 풀었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다가 왜 갑자기 한동훈 검사장 걔니까 이게 들고 노느냐. 한동훈 검사장이 혐의가 뭐 테러라든지 미성년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중대 혐의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한동훈 방지법 들고 놓은 시점이나 의도가 상당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헌법에 보면 누구도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이걸 자기 부재 금지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럼 불리하게 비밀번호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말로 이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법치, 반헌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법 예를 보더라도요. 결국 미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없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계인데 독일, 일본, 우리나라도 이게 없고 영국에서는 이제 중대범죄 일부 있지만 네. 영국에서도 이게 그 폐지 논의가 상당히 많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이게 과연 검찰 개혁의 방향과 맞느냐?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검찰권의 힘을 빼자는 거잖아요. 검찰권의 힘을 빼자. 예.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안 불면 처벌한다? 검찰권을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과연 개혁의 방향과 맞는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4년 전, 2016년인가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었죠. 이때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반대 토론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아주 똑같은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 애매할 수 있겠죠. 당연히 사안이 다르니까. 근데 4년 만에 그래도 스탠스라 그럴까요? 입장이 확 바뀐 것 같은데 뭐 교수님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뀌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뀌었군요. 조금 바뀌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강조점이 좀 달라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그런 권한인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비밀 번호를 이제 가르쳐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자기 방어권을 부인하는 이 법을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그 법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든다고 해도 사실 법 만드는 게 두 가지 방식이죠. 국회에서 그리고 국무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국무회 의결도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고 해도 사실은 뭐 헌재에서 사실 위헌 판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법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없고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 왜 이 시기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와 맞물려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법을 만드는 어떤 취지의 어떤 뭐랄까요, 정당성 이 부분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지금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대결 과정 속에서 집중하고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쉬움이 큽니다. 네. 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은요, 시민단체, 또 뭐 정의당,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변에서도 비판을 했고, 또 참여연대에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 개혁의 역행,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평론가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계속 가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혔으니까 앞으로도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반대했으면 이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이슈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물러서지 않고 해외 사례 참조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이게 밀리면 진다. 이런 기조가 이 정부 안에 특히나 법무부 안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잘못을 시인하고 수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 민변과 참여연대 같은 진보단체마저 돌아서게 되면서 추미애 장관과 지금의 법무부가 상당히 고립될 수 있고요. 이게 아마 속으로는 다른 검찰들이 가장 환영하는 법안일 겁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의 수사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집니다. 예. 다 반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검찰이 최이봉 전 이 산업정책 비서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전 추진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 법안 통과되면요. 최이봉 전 비서관 같은 분들, 이 정권에 실세였던 분들도 핸드폰 번호 다 공개해서 비밀번호 공개해서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검찰에게 다 알려줘야만 됩니다. 네. 이게 한동훈 검사장 한 사람을 잡자고 쉽게 말하면 초가상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최근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 계속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법안을 시리대로 하면 차라리 자백을 강제하는 것이다라는 진중권 전 교수나 금태섭 전 의원의 말이 조국 전 장관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모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잡겠다고 내 편이었던 사람들마저도 적으로 돌리는 좀 무리한 작전을 지금 이 법안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약간 뭐 작전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도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제 국무위원이시고 뭐 정치적으로 뭐 자신의 정치를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왜 이렇게 세게 나오나? 이게 혹시 뭔가 이 지지 세력의 등을 얻고 추미애 장관이 다음 선거를 하면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선거에 나오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아마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장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서울시장을 놓기에는 이번에 개각에서 그럼 서울시장을 놓으려면 개각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번 연말쯤에 예상되는 개각 예. 말씀이시죠? 근데 개각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임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게 또 마땅한 대안 네.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끝까지 이제 추 장관은 오히려 총리 쪽으로 한번 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권 더 큰 꿈을 꾸는 네. 그런 이제 의도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래 저는 예측합니다. 개인적인 예측이시군요. 네. 네, 지금까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